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대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통계가 공개됐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대전시가 이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서 지역사회 변화상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몇 가지 좀 살펴드리면 우선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 생산이 95년도에는 이 7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2013년 기준으로는 32조 2천억 원으로 한 4배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숫자는 95년도에 126만 8천 명이었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는 154만 7천 명으로 21%가 증가했습니다. 경제 규모도 많이 커졌는데 이 사업체의 수도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체 수가 이 8만 2천 개에서 10만 5천 개로 한 28%가 늘었고요. 수출액은 이 95년도에 4조 8천억에서 4조 8천 달러에서 지금은 47조 3천만 달러, 한 9배, 한 9.7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이제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연구개발 특구 성장세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덕 특구 육성법이 발효된 2005년도 이 특구 입주 기업이 한 687개였는데 이게 2013년 말에는 1,400개로 늘었고요. 특구 내에 있는 고용 인력도 2만 3천 명에서 6만 7천 명으로 한 2배 반 정도가 늘었습니다. 산업단지 명적도 그 사이에 이제 3사공단이 조성되고 또 대덕 테크노밸리가 새로 조성되면서 95년도에 한 240만 평방미터에서 현재는 860만 평방미터, 한 3.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동차나 아파트 가구 수는 꽤 늘어난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95년도에 25만 6천 대 자동차가 등록됐었는데 이게 2014년도 말에는 62만 1,000대로 늘어났고요. 주택도 27만 가구에서 59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파트를 이 동으로 계산해 보니까 95년도에 1,990동이었던 것이 지금은 4,220동으로 2배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는 좀 떨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살림살이는 커졌는데 자립도 면에서는 좀 떨어졌는데요. 95년도 이 전체 예산을 봤더니만은 구청까지를 포함해서 1조 6천억 정도가 예산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5조 6천억 정도로 한 3배 정도가 늘었고 공무원 숫자도 당시 6,300명에서 지금은 7,1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재정 자립도가 한 75%였는데 이게 지금 43%로 낮아졌고요. 지방세 부담도 1인당 지방세 부담이 35만 원 정도에서 100만 2천 원 정도로 한 2배, 한 근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은 아무튼 재정 자립도는 이 대전시가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대전시의회가 잠깐 주목을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사의 국정교과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야권들 그리고 일부 대학 교수들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전시 의회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거나 찬성하거나 개인의 소신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중앙당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난달에 이 대전시 의회 임시회가 열렸을 때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 정기현 의원이 이 발의해서 한 것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이 통과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또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이 결의안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새누리당의 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 의원의 원내대표격인 김경식 의원의 이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앙당과 다른 입장을 낸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회에는 김경식 의원을 비롯해서요, 안피롱, 윤진근, 심현영, 박희진, 최선희 의원에서 6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있는데, 이를 시의원들이 이 한국사 이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주장에서 어떻게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은행나무 열매의 중금속 오염도가 안전한 수준이라면서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치구별로 5곳에서 채취한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중금속 이 함유량을 검사했는데요. 납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카드뮴이 일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는 이제 이 천식이나 기침에 효과가 있다 해서 은행나무 열매가 시민들이 대부분 주워갔는데 최근에 이제 중금속 함유 우려가 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그대로 이제 방치되고 또 여기서 냄새나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대전시가 뭐 중금속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는 거는 좀 가져갔으면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대전에서는 과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법한 이야기들이 제법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57개 장차관들하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금 참석해서 이 혁신 토론을 하는데요. 어제는 이 3차원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30대 여성 CEO가 신발 밑창과 깔창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주목을 받았는데 3차원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발에 꼭 맞는 이 깔창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명한 어떤 이 신발 회사보다 120배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 이것이 어제 지금 주로 주목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방송인이 이 목 관리를 잘 못해서요. 이렇게 목에 또 콱 잠기다니 간혹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스톱된 그 30대 여성 CEO가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 CEO는요, 올해 포브스사가 뽑은 30세 이하 기업인 30인에 선정이 됐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 세계 과학정상회의의 최연소 연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름이 키건이라고 합니다. 키건이라는 이 대표는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발에 꼭 맞는 밑창, 깔창을 제작하는 회사 CEO인데요. 뭐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냐 봤더니만은 이 아이폰이나 휴대폰에 그 소프트웨어 그 앱을 장착이 돼 있었어요. 앱으로 자신의 발의 사진을 찍어서 그 회사로 보내면은 그 회사에서는 이분의 몸무게와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 신발이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3D 프린터가 활용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신발이 예전에는 한때는 대량 생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맞춤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하면서 어느 신발도 똑같은 신발은 없게 되는 거죠. 다 발마다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대단한 혁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신발이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또 인공관절을 얻지 못해서 통증을 겪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발에 혁명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개각이 있었죠. 아산 출신의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내정됐는데 충남 출신 그러니까 대전 충청권에서 첫 장관이 나왔다 해서 지역 신문들이 주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황인무 장군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셨죠. 옥천 출신의 황인무 장군이 국방부 차관에 임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고선택 캠프에서 총무국장을 지냈던 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하는 소식도 있고요. 끝으로 맥키스 컴퍼니가 새해 맞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서 알몸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조웅래 회장의 이 마라톤 사랑 결국은 또 이런 재미있는 대회도 만들어내네요. 아무튼 이 조웅래 회장의 이 혁신적인 사고도 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미 뻔뻔한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가 새롭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